한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 B씨. 그는 한국 농구계에서는 흔치 않게 미국 NBA에 직접 도전했을 만큼 실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비록 뜻은 이루지 못했지만 한국 프로농구단 SK 나이츠의 선수로 뛰면서 기량을 인정받았죠. 하지만 다른 선수에 비해 부상이 잦은 편이었는데요. 2010년 드디어 자유계약 선수 신분이 되었을 때 그는 2009년에 SK 나이츠에서 받았던 4억 원의 연봉보다 자신의 기량에 걸맞는 더 높은 연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붙잡고 싶으면 5억 7천만 원의 연봉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하지만 구단 측은 B 선수의 실력은 인정하지만 5억 2천만 원 이상은 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 결과 B 선수는 구단에 결별을 선언하고 다른 구단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구단에서는 자신의 요구를 충분히 받아들여 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의 생각과는 달리 어떤 구단도 잦은 부상에 시달리던 B 선수에게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하부리그인 D리그에도 접촉해봤지만 그것조차 여의치 않았죠. 결국 B 선수는 원래 소속 구단인 SK 나이츠와 다시 협상을 벌여야 했는데요. 그때 구단에서는 셀러리 캡에 묶여 있어서 B 선수에게 1억 3천만 원밖에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B 선수는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처음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연봉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B 선수, 무엇을 잘못했던 걸까요? 더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 시작했던 연봉 협상. 결국 B 선수는 손해만 보고 말았는데요. 과연 그는 무엇을 놓쳤던 걸까요? 그는 다른 구단에서 구체적인 연봉을 얼마를 제시할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 구단과의 협상을 결렬시켰기 때문에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협상에서는 내 눈앞에 상대 이외에 다른 협상 상대가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다른 협상 상대를 협상 용어로는 베트나라고 하는데요. 이는 Best Alternative to Negotiate Agreement의 두 문자들을 딴 것입니다. 이는 이번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내가 취할 수 있는 대안을 말합니다. B 선수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베트나가 없다면 협상에서 강한 주장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B 선수는 어떻게 협상을 진행했어야 할까요? 그 전에 협상학의 대가로 불리던 하버드 대학교의 로저 피셔 교수가 어떻게 협상을 진행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로저 피셔 교수가 도요타사에 코롤라를 사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였는데요. 어떻게 하면 자동차 딜러들로부터 좋은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는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보스턴의 자동차 딜러들을 찾아다니며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도요타 코롤라 한 대를 사려고 합니다. 다음 세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다른 건 상관없습니다. 첫째, 에어컨이 있어야 하고요. 둘째, CD 플레이어가 있어야 하며 셋째, 자주색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 조건에 맞는 차를 당신이 나에게 넘길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적어서 이 봉투에 넣어주세요.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보스턴 시내에 있는 모든 도요타 딜러들을 찾아가서 똑같이 제안하고 그 중에서 가장 싼 값을 적어낸 딜러에게서 차를 살 겁니다. 피셔 교수는 실제로 7명의 도요타 딜러들을 방문해서 견적을 받은 다음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과연 그의 전략이 먹혔을까요? 그랬습니다. 모든 딜러가 제시한 가격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피셔 교수에게 차를 판매한 딜러의 제시 가격은 심지어 공장도 가격에도 미치지 않을 만큼 파격적으로 낮았던 것이었죠. 협상에서 베트나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시죠? 다른 곳에서 얼마에 살 수 있으니 그보다 더 싸게 주셔야죠 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B 선수는 어떻게 협상에 임해야 했을까요? 일단 소속팀과의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최선의 방법으로 다른 구단에서 제시하는 연봉 수준을 먼저 확인했어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연봉보다 더 높게 제시한 구단이 있다면 그 제안을 바탕으로 소속팀에 높은 연봉을 요구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원래 소속 구단보다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구단이 없다면 당연히 소속 구단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에게 최선의 선택이 되었겠죠. 여러분도 지금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내 앞에 있는 상대방 이외에 다른 협상 상대들은 나에게 어떤 제안을 해올 것인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앞의 협상 상대와 다른 협상 상대들이 제시한 조건을 저울질해 보세요. 베트나를 준비하고 활용할 때 협상을 여러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